우주센터에서는 오는 10월 한국형 발사체가 시험 발사됩니다. 발사 준비가 한창인 우주센터에 오늘 미래 우주 인재들과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방문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예비후보를 만나는 데스크 인터뷰 시간. 오늘은 순천시장 민주평화당 이창용 후보를 만나 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한 미공개 흑백 영상이 첫 공개됐습니다. 38년 만에 공개된 영상에는 5.18 당시 희생당한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호가 바로 세워지면 아직도 찾지 못한 미수습자 수색과 정밀 조사가 이뤄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2013년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던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오는 10월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액체 엔진 연소 시험과 총조립이 시작된 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부 장관이 젊은 우주 인재들과 함께 한국형 발사체 개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멀리 연소 시험동에서 굉음과 함께 하얀 수증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오는 10월 시험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에 장착될 액체 엔진의 9번째 인증 모델이 화염을 내뿜는 순간입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순수 우리 기술로만 만들어진 최초의 자력 우주 발사체로 오는 2021년 이곳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 중간 과정으로 가장 중요한 75톤급 액체 엔진의 연소 시험과 인증 모델 총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젊은 우주 인재들과 함께 한국형 발사체 개발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학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로켓과 위성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은 나로우주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에 한국형 발사체는 100% 저희 독자 기술로 만들어져서 이제 발사체 기술을 저희가 독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1조 9,572억 원을 들여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시험 발사는 2단계 사업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주 개발을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술들 또 그 과정에서 파생되어지는 산업들이 결국 우리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과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난 2013년 나로호 성공 발사 이후 우주로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한 고흥에서 또 한 번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주 순천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손은모 변호사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손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당 공천제 폐해와 여당의 오만함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다며 화합과 상생으로 순천의 미래를 열고 시민 추대 후보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후보의 출마로 이번 순천시장 선거에서는 모두 3명의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돼 향후 후보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최고위원이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 호남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겠다며 당선이 되면 호남 발전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협치와 연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민중당 이성수 예비후보 등 모두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시 지역위원회가 통합과 화합을 토대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거번 지역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근 마무리된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자평하고 중앙당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판단을 존중해 당원들이 결과에 승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순천시장 선거 무소속 예비후보들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여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대립 양상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여수 MBC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을 만나 주요 현안과 관련 공약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할 민주평화당 이창용 예비후보를 김종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전남도청에서 국제통상협력실 사무관으로, 또 공무원 교육원 교수로, 또 순천시청에서는 기획실장, 총무국장을 비롯한 6개 국장을 역임한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습니다. 또 재선 시의원으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균형 감각을 갖춘 완벽하게 준비된 시장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순천시의 주요 현안과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우리 순천의 경제가 좀 취약하다는 겁니다. GRDP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광양시의 2분질 수준이고 여수시의 4분질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구매력이 낮다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저출산, 그리고 주차난,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도심 공동화 현상, 이런 것들이 우리 순천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시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어가는 시민의 경제가 주체가 되는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보육비 전액을 부담해 줌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등 체류형 관광 도시로 만들어가고, 공원 지하 주차장을 민자유치로 건설함으로 인해서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순천시 현안 과제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소속 정당의 지지율이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후보 지지도하고도 연계돼서 선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과 함께 우리 유권자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선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 시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서 당보다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고 선택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신속한 의사결정과 거침없는 추진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 경험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저 이창용이도 전남도청과 순천시청에서 쌓아온 행정 경험,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8년 동안 쌓아온 의정활동 경험, 이런 것들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그리고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희석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이 임기를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지난해 3월 취임한 방희석 사장이 최근 해양수산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공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인선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방 사장은 오는 2020년 3월까지 임기로 지난해 3월 취임했으며 후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올해 청소년 해양아카데미가 오늘 1기 입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입교생 50여 명은 2박 3일 동안 해양과학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선박 비상탈출과 생존 수영, 해양 레포트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청소년 해양아카데미에는 전국 40개 학교에서 모두 450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세월호를 목포신항에 거치한 지 1년 만에 바로 세울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참사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찾지 못한 미수습자의 수색을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직립을 일주일 앞두고 목포신항을 찾았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세월호 유가족은 김 장관을 선체 내부로 이끌었습니다. 침몰 당시 충격과 인양 과정에서 짓눌려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객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생존자들은 단원고 학생 박영인 군이 당시 7살이었던 권혁규 군을 안고 있는 모습을 근처 로비에서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뼈조각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인이하고 혁규가 마지막에 목표인데 그 자리보다 그래서 좀 수색을 어떻게 했을 건지 들어보고 싶고 지금 가장 그래도 유력한 곳이니까.
선체가 누워있는 상태로 천장과 바닥이 맞붙어버린 이곳에 철판을 뜯어내며 수색을 하기엔 작업자도 약해진 선체도 위험했던 겁니다. 배 가장 아래의 기관구역 역시 눕혀진 상태에서는 접근이 어려워 수색과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못 찾은 5분의 미수습자를 찾아내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추가로 지금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침몰 원인, 첫째는 침몰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직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좌연 지지대 제거와 내부 안전점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미수습자 수색과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순천 신대지구 일부 아파트 단지 온수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시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탁한 온수가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를 조사한 결과 신대지구 일부 세대 온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보일러에 고여있던 물에서 망간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 오는 17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밀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여수 오동도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3만 톤급 화물선에서 인도선원 36살 K씨가 3m 아래 갑판으로 추락했습니다. K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크레인 조정실에서 호스 분리 작업을 하던 K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18 당시 광주의 참상을 담은 영상 기록물은 엄혹했던 상황 때문에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5.18 기록관이 공개된 적 없는 흑백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소리도 색채도 없는 이 영상 속에는 당시 희생당한 시민들의 피와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21일 집단 발포 직전의 광주 금남로. 무장한 계엄군 공수부대와 시민들이 대치한 삼엄한 상황에 당시 가두방송을 하던 전옥주 씨가 보입니다. 그 뒤 카메라는 총탄에 희생된 사망자를 비춰주며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을 담아냈습니다. 광주 시내 병원 안에는 차마 볼 수 없어 태극기로 덮어둔 시신과 피로 물든 희생자들이 즐비합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치료를 받는 시민과 헌혈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진으로만 존재했던 5월 30일 망월묘역에서 시신을 안장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실려온 관들, 그리고 상복을 입은 아이와 여성 등 유족들의 처연한 모습이 소리 없는 화면 속에 비명처럼 남았습니다. 아들 찾으러 댕겨서 막 송장을 넘어서 놓고 막 댕겨갖고 병원에 함께 땅바닥에 누웠는데 전기줄 달아는 놈만 했더만 여기 총요리 맞아갖고. 이 16mm 흑백 무성 필름은 72분 분량입니다. 1980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12일 동안의 광주의 상황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5.18 기록관은 지난 3월 한 수집가로부터 영상을 입수한 뒤 디지털로 복원해냈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시민들뿐만 아니라 계엄군이 광주를 어떻게 처음부터 진압하고 정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18 기록관은 이달 말까지 이 영상을 공개 상영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장소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선거구민들에게 대량의 인사장을 발송한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7,000여 세대에 인사장을 보내고 이를 공모한 혐의로 전남기초단체장 예비후보 B씨와 친인척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인사장 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